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토플의 라이팅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2강, 3강, 4강 들으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 이거 너무 쉬운데 아는데 하는 것들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토플 라이팅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맞춤형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토플 라이팅 각각의 문제가 어떤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루브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어 활용.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어는 구문을 뜻해요. collocations, 그 다음에 다작.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는 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 목표를 설정했을 때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네 과목 중에 뭔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뭐 강의나 과외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리딩, 리스닝 과외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암기를 통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스피킹 라이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팅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를 조금 더 빠르게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채점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토플은 언제나 채점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겠구나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템플릿이라고 하죠. 어떤 샘플 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활용하시면 감점이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표현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초급자들도 꽤나 멋있어 보이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게 팩트예요. 두 번째, 사전 브레인스토밍. 사전은 미리 한다의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 통합형 라이팅은 빈출 컨텐츠가 꽤나 확고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나 뭐 생태학이라든지 또는 경영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주제, 장르, 어휘 표현이 꽤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다음에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각 문제를 만났을 때 1문단엔 이거 쓰고 2문단엔 이거 써야지 미리 정하고 가셔도 대상이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 처음 토플에서 이제 단어장 출시하잖아요. 근데 그 복화책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에 걸맞는 장르나 배경 지식을 넣어놨어요, 예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팅은 복화책만 갖고도 꽤나 큰 향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표현 암기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표현이 맥시멈 30개가 안 돼요. 내가 이 동사는 반드시 쓰겠다를 나열해도 15개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잡아가시면 되고 외운 표현으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리스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점수는 확보할 수가 있겠죠. 라이팅은 그 어떤 과목보다도 점수 따기 매력적인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채점 기준인데요. 통합형 라이팅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5점 답안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채점했을 때 5.0 만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급일 때는 굿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최상위권만 보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강의의 정보를 성공적으로 선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강의는 렉처를 뜻합니다. 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헤드셋으로 듣는 게 강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읽는 건 뭐예요? The passage 또는 the tex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피킹도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듣는 통합형의 문제 유형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통합형 스타일의 문제 중심은 렉처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를 요약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형 라이팅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부족하다고 리딩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서술하게 되면 점수를 받는 게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렉처러 중심으로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리딩 지문에 제시된 관련 정보와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합형 라이팅 여러분들 글 쓰실 때 인트로 문단 하나에다가 본문 3개 나올 거거든요. 총 4개의 문단인데 거기 보면 패시지의 주장이 어지간하면 2갈씩으로 앞문장에 등장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또는 예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통합형 라이팅 지문만큼 명확하게 정보를 제시하는 문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나서 듣기에서는 반드시 이걸 반박하겠구나라고 예상한 상태에서 리스닝을 듣고 그걸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리딩과 리스닝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구성이 체계적이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게 됐을 때 통합형 라이팅은 보통 225단어 정도 내외에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각 문단마다 리딩에서 등장했던 주장 하나, 강연자가 반박했던 주장 하나, 그 다음에 강연자가 교수님이 뒷받침하는 근거 한 문장에서 한 두 문장 이렇게 한 문단에 4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문단을 짜임새 있게 작성하면 만점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소한 실수가 있지만 부정확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키워드 오타 내지 마라.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동사 시제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 통합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보통 controversial한 존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장르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예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장은 당연히 현재형으로 서술을 했을 거고 동사의 과거형은 예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꼬여 있으면 여러분들의 글이 올바르게 채점관에게 전달이 안 돼요. 동사 시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합형 라이팅을 만점 받고 싶다. 그럼 어떤 내용이 문단에 들어가야 되나요? 정리해보면 리딩 지문에서 A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라고 내용이 들어가면 고득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팁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통합형 라이팅은 지문과 강의의 관계가 상호 반박할 글 99%입니다. 정말이에요. 매 달마다 시험을 보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인트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단의 서론이 꽤나 정해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합형 라이팅 서론의 템플릿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00점 또는 110점 반에서 강의를 할 때 통합형 라이팅은 인트로를 한 문장 정도만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 멈춰놓고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써둔 뒤에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거 그대로 쓰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The lecturer discusses the points made in the passage 또는 in the reading passage but reaches a different conclusion in each perspective. 그러니까 리딩 지문과 리스닝 렉처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왜? 상호 반박하는 관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트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요 기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독립형 라이팅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미묘하게 달라요. 통합형이랑 약간 다른데 보시면 주제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독립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신경 써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파트타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문단에 반드시 part-time jobs라는 표현 또는 teenagers라는 표현이 반드시 놓치지 않는 상태로 곁들여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문단의 구조가 명확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에 짜임새 있는 구성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고득점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분명하고 적절한 설명, 예시, 세부사항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구성 요소들을 갖춘 문단이 점수를 잘 받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영문법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문단에 문장이 몇 개 들어가나요? 라고 한다면 보통 최소 7문장 정도 작성을 했을 때 예쁜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 문단마다 포인트 주장 한 문장 있어야 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근거, 구체적인 사례, 이 내용들이 짧은 문장이어도 괜찮으니까 한 6문장,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4문장 정도 곁들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9등급 또는 5.0 답안을 노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통일성, 연속성, 일관성. 그 루브릭에 보면 뭐 unity, coherence라는 표현을 되게 두루뭉술하게 사실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프토픽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 보면 확장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족이라 그러죠.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컨텐츠랑 안 맞는데 억지로 넣는 거. 두 번째, 글을 쓰다 보니까 주어 키워드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다른 글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왜?
너무 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벗어나지 않는 나열된 문장이 갖춰져야만 여러분들 고득점을 노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소한 실수가 있지만 부정확성을 야기하지 않는 이건 같은 개념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게 뭐냐면 이 적절한 어휘라는 개념.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뉘앙스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어떤 타이밍에 적합하게 쓸 거냐 요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용어구, 연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유창성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적절한 어휘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컨슈머를 써야 될지 커스터머를 써야 될지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통합형 라이팅 경영학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객과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서 문제가 나오는데 커스터머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고요. 컨슈머는 경제적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스터머를 반복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걸 단숨에 컨슈머로 바꿨다간 내용 전달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진 어휘와 안전한 표현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라이팅을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A는 이런 혜택이 있어. 왜냐? A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고 보편적인 정의 내려주고 사례까지 들어준다. 아름다운 문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 문장이라도 좋으니 저 형식을 맞춰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독립형 라이팅을 어떻게 생각하고 쓰라고 하냐면 미국인 어린아이, 초등학생한테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 어떤 짤막한 글을 남긴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장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보는 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또는 시간 낭비냐 뭐 이런 주제를 만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people can relieve stress.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선에서 끝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영화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논설문에 가깝지도 않아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글이 채점에 가장 부합하는 글이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글은 왜 이렇게 유치하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치한 글이 좋은 글이에요. 대신에 자주 써봐야 돼. 자, 이번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단순하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자면 시험장 가서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내가 중심 키워드를 써두고 그거를 갈래로 점점 퍼뜨리는 방식으로 저희 교재에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냥 화살촉처럼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유용하니 또는 별로니 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찬성과 반대로 글이 나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찬성에 대한 아이디어만 쫙 펼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요. 양면을 모두 다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야 글이 풍요롭게 나와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동그라미가 퍼지는 방식이든 이렇게 화살촉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든 모양이나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양쪽 의견을 모두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장에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문장을 통으로 쓰면 안 돼. 왜?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제공.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마늘 따자 한문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간결하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한다. 좀 우리 느낌 있게 한다. 그러면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브레인스토밍을 해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어로 해두면 나중에 글 쓸 때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장만 브레인스토밍 하냐?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나 예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브레인스토밍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밑에 애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좋은 로직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비디오나 사진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잖아. 쉽게 쓰면 use visual aids. 여기서 aid는 보조라는 뜻이니까 such as YouTube 이렇게 유튜브 같은 다양한 뭐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2개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밑에 찬성 주장 계속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 자, 정보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야, 정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로 쓸 때 provides too much information. 일단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올바른 주장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질문하면 돼요. 왜? 지나친 정보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질문해봐. 그랬더니 정보를 누구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니까. 인터넷에 보면 아무나 글 써.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정보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됐죠? 그럼 괜찮은 로직이야. 여기서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플에서는 백과사전이 많이 나와. 그래서 encyclopedia라는 표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영어로 했을 때 even non-experts, 비전문가들도 upload information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은 1번 반드시 찬성과 반대를 모두 다 나열한다. 2번 주장과 근거 또는 예시를 함께 묶어서 브레인스토밍한다. 3번째 질문했을 때 대답이 되는지 확인한다. 요 3가지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몇 문제 브레인스토밍 하나요? 보통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한 20문제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이 완성된 상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얻어 걸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만났을 때 되게 쉽게 글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컬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연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되게 물 흐르듯 매끄럽게 누가 읽어도 문제가 없는 표현들. 연어입니다. 2번째, 이 단어수 채우기가 참 좋은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단어로만 쓰면 워드 카운트가 하나만 되지만 구문으로 활용해서 작문을 하면 글자 수가 늘어나요. 특히나 우리 같은 처음 토플 작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 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걸 채워나갈 수가 있어. 자, 저희 교재에 보시면 연어에 관련된 표현들이 리스트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통합형에서 쓸만한 연어와 독립형에서 쓸만한 연어를 딱 3개씩만 뽑아냈거든요. 요거 책에다 표시 잘 해두세요. 자, 첫 번째 우리 species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종, 동식물의 종을 뜻합니다. 자, species가 종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토플에서는 여러분들 species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합쳐서 쓰거든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is important. 이렇게. 그러니까 보존이죠. 뭘 보존하는 거예요? 아, 멸종 위기의 종들을 보존하는 것은 어떻다? important. 요 문장 통합형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으로는 나오지 않고 아, 멸종 위기 종이구나. 동식물의 종이구나. 이렇게 결합된 표현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해양 생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aquatic specie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동물 animal species 이렇게 여러분들 연어로 활용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effic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efficient가 효율적인 이런 뜻을 가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실 때는 연어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this new type of train is more fuel efficient. 그쵸? 연료 소비가 효율적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통합형 라이팅에서 고속철도 또는 뭐 smart car 또는 뭐 fuel efficient vehicles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형에서 efficient라는 단어는 흔히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데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콜라보해서 다른 표현 뭐가 있나요? 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때 inefficient method 이렇게 또는 일을 되게 잘하는 직원이라고 할 때도 inefficient worker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friendly입니다. 친화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라이팅 했을 때는 어떤 방식? 뭐 대표적인 연어 제일 많이 쓰는 거죠. environmentally friendly. 이걸 줄여서 어떻게? eco-friendly.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장에서 friendly를 외운 것보다는 이렇게 연어를
활용해서 작문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friendly 다른 거 뭐 있나요? 그렇죠. friendly atmosphere. 친근한 분위기. 직장 새로 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 표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 뭔가요? 일단 이거 3개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연어에서 독립형에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거 3개 한번 추출해 봤어요. 여러분들 role, 역할이라는 표현 안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독립형 라이팅에서 이 role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plays an important role 전치사까지, in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가 영어 강사니까 예문을 English로 썼어야 됐네요. 그렇죠? anyways.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role 같은 경우는 play a key role. 우리 key 같은 경우도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겠죠. 뭐 critical, crucial 다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role model. 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 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독립형에서 흔히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access, 접근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도서관 이야기할 때 또는 내가 이사를 했더니 인터넷 접속이 흔히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College libraries have computers with internet access.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이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접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와이파이가 너무 흔하게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토플 지문들을 보면 막 집에서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도서관까지 가서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흔히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액세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른 표현으로는 allow access, 그죠? 접근을 승인하다. 또는 우리 easy access, 쉬운 접근, 도서관 전용 표현입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번엔 job입니다. 이 job이라는 표현도 일자리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taking a part-time job,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파트타임 잡을 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누가 봐도 서론에 들어가는 문장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job이라는 표현 대신에 part-time job 또는 다른 표현 뭐 있나요? job security, 직업 안정성, 고용 안정성. 파트타임 잡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full-time job입니다. 쉽죠? 정규직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어로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 수도 늘려준다. 너무 좋잖아요. 연어 활용하세요. 자, 다작의 중요성입니다. The more the better. 라이팅은요. 많이 쓰실수록 도움이 돼요. 이건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첨삭을 받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이팅 공부하시면서 이런 질문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타이핑 연습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통합형 라이팅 20분, 독립형 라이팅 30분 쓰셔야 되는데 컴퓨터 영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 그래도 긴장감과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타이핑 연습을 좀 해두셔야 시간 관리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오타 문법은 매 강의마다 제가 끝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라이팅이 아무래도 작문이다 보니까 오타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컴퓨터, 기계가 첨삭하기 때문에 연습 평소에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문법 교정 기능 없는 메모장에다가. 두 번째, 컨텐츠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동물의 개체수 나왔다. 만약에 여러분들 통합형 라이팅에서 population이라는 단어를 봤다. 무조건 그 지문에는 개체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증가가 또는 감소가 이루어진 거에는 반드시 요인이 있기 마련이죠. factors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환경적 요인하고 인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형 라이팅을 많이 풀어보시면 시험장에 갔을 때 내용을 충분히 키워드만 보고도 예측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부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독립형 라이팅 정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1문단에는 정부가 이런 활동을 하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구나. 2문단에는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구나. 3문단에는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냥 외워가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정리해 놔야 돼. 근데 그러려면 많은 주제를 풀어봐야겠죠. 토플 라이팅은 전략, 암기. 마지막으로 분량입니다. 통합형 라이팅은 220단어 정도 써야 돼요. 문단이 4개 나와요. 결론이 없어요.
독립형 라이팅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고득점 받아오는 친구들 보면 320단어 조금 넘게 쓰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아와요. 물론 제가 시험을 자주 보러 다니니까 260단어 정도 써보는 것도 점수를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이 문단을 타이핑하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량을 생각해서라도 꼭 많이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 류티의 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라이팅은 여러분들 격식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토플 라이팅은 formal writing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이는 표현 또는 구어체에서 쓰는 표현들 유의하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don't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official writing을 쓰실 때는 do not으로 풀어 써주는 게 좋아요. 놀랍죠? can't라는 표현 문제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writing 쓰실 때는 cannot, 심지어 여러분들 붙여 써야 됩니다. canno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격식에 맞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stuff라는 표현이 되게 흔하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stuff라는 표현은 구어체의 대표적인 표현 things, ideas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뭐 shoulda, coulda, wanna, gonna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거는 랩할 때, 우리 라이팅 할 때는 안 돼. 격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마이너한 부분 때문에 우리 감점 당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토플 맞춤형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토플 그 교재를 빠르게 훑은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들과 문장들을 암기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팅이 안 나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작업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4과목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